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슬립 그리고 경두계 교류 자극이라고 하는 TACS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조사한 문헌 두 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소개된 두 편의 문헌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문헌은 이제 두 번째 문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초가 되는 베이직을 소개하는 문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 뇌파에서 관측되는 슬립과 관련된 주요한 인덱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스와 관련된 문헌, 그리고 두 번째는 TACS를 실제로 두피에 인가를 했을 때 이제 이 TACS는 뇌파를 인트레인먼트, 그러니까 동기화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 TACS가 뉴런 액티비티를 인트레인먼트 할 수 있는가를 슬립에 있는 이 슬립 스핀들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검증한 문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먼저 스핀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슬립 관련된 문헌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슬립 스핀들 혹은 그냥 스핀들이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슬립 스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슬립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슬립 스테이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슬립은 크게 이제 awake,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흔히 렘 수면이라고 하는 이제 꿈을 꾸는 이 렘 슬립 상태,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단계를 non-REM 슬립이라고 해서 NREM이라고 해서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non-REM 슬립도 수면의 정도, 그 깊이에 따라서 스테이지 1 또는 이제 non-REM 1, 스테이지 2, non-REM 2, 그리고 스테이지 3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많게는 스테이지 4까지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스테이지 1은 이제 얕은 수면 상태, 그리고 스테이지 3, 4는 딥슬립 상태라고 하고, 스테이지 2가 이제 얕은 슬립에서 딥슬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경계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non-REM 슬립 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이 슬립 스핀들이라는 성분이 이 스테이지 2에서 주로 많이 관측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테이지 2, N2 스테이트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분으로 이제 메모리나 학습 능력 향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한 10에서 16Hz, 상대적으로 뇌파에서는 저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0.5에서 2초 상간에 짧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오실레이션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나타나는 이 성분들이 이제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고요. N2 내에서도 나타나는 횟수가 딱히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슬립 스핀들은 또 크게 13에서 한 15, 16Hz 상간의 패스트 스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11 상간에서 13까지의 슬로우 스핀들로 구분이 되는데, 패스트 스핀들은 또 달리 말해서 센트럴 퍼라이탈 스핀들이라고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뇌 전반에 걸쳐서 센트럴 퍼라이탈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제 패스트 센트럴 퍼라이탈 스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슬로우 스핀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상대적으로 전두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슬로우 프론탈 스핀들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향후에 이제 내용 설명에서도 주로 등장할 용어들이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이제 인간의 수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 스핀들이라는 것, 그리고 수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슬로우 웨이브, 상대적으로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델타나 세타 대역의 이미지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관찰을 하는데요. 이 스핀들과 슬로우 웨이브 간의 이제 상관관계라던가 그 스핀들의 특징들을 인트라크레니얼 이지, 그러니까 이제 심부의
꽂은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찰한 첫 번째 문헌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부에서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니라 서브젝트는 모두 한 13명의 에필lep시 환자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뎁스 EEG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과적 수술을 이용해서 이제 두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고르게 전극을 대체적으로 고르게 삽입을 하였고요. 특히나 이런 스핀들 성분들이 이 센트럴 정수리를 따라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도록 채널이 골고루 배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EEG 성분을 측정을 했고요. 이제 수면을 하는 동안에 밤중에 이제 7시간 가량의 에필lep시 시저 발작이 발생하지 않은 구간에 한 7시간 가량의 뇌파 데이터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네, 앞서 잠시 설명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수면 중에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 주로 슬립 스핀들이 나타나는 스테이지가 N2, non-REM2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획득한 PSG, 수면 다운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슬립 스테이지를 구분해서 N2 영역에 대한 데이터만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슬립 스핀들이 존재하는 대역을 포함해서 9에서 16Hz 대역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슬립 스핀들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대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한 0.5초에서 2초 상간에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시작점과 끝점을 디텍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립 스핀들이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오토매틱하게 디텍션 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행연구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슬립 스핀들을 디텍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슬립 스핀들 데이터를 실제 주파수 파워를 플러팅을 해보니 포라이어탈 영역에서 일반적인 랜덤 시그널과 비교했을 때 요 슬립 스핀들이 잘 나타난다고 알려진 대역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도미넌트한 피크를 확인함으로써 슬립 스핀들을 올바르게 잘 검출했다. 그리고 데이터가 슬립 스핀들을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에필lep시 환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만의 유니크한 패턴이 반영되진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가 슬립 연구에 일반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자들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면을 할 때 이제 1에서 4Hz, 그러니까 4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이 액티비티를 보이고, 그리고 12에서 16 사이에서 한 10에서 16Hz 사이에서 스핀들 성분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 에필lep시 데이터에서도 이제 저주파 대역의 하이 액티비티, 그리고 10에서 16Hz 사이에서 이 스핀들 성분으로 추정되는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패턴이 정상인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이 해당 환자 데이터를 슬립 연구에 활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근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획득한 슬립 스핀들 성분을 크게 5개, 이렇게 크게 5개의 ROI에 대해서 각 위치별 스핀들 발생 비율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채널에서 스핀들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스핀들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스핀들의 발생 횟수, 위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5개의 대역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OFAC, PSMA 1, 2, 3번이 이제 프론탈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아래쪽에서 주파수 파워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낮은 주파수, 스핀들이 나타난다고 알려진 이 대역 안에서도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서, 즉 슬로우 스핀들이 주로 관찰이 되었고,
이 후두부에 위치한 PC 그리고 SMA 4, 5번 영역에서는 이 패스트 스핀들이 주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신기했던 것은 이 3번, 4번 PSMA와 SMA 이름이 두 개, PSMA와 SMA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뚜렷하게 패스트 스핀들과 슬로우 스핀들이 구분돼서 나타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 일부 ROI를 좀 더 상세하게 타임 프리퀀시 맵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이 PC라는 영역은 센트럴 파리에탈 중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뒤쪽에 있는 영역이고, 이 AC라는 것은 이제 프론탈 콜텍스 쪽에 위치해 있는 영역인데, 각각 영역에서의 이 스핀들 맵을 보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패스트 스핀들이 나타나는 이 PC 영역 대비 슬로우 스핀들이 나타나는 AC 영역에서는 이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맵 상에서 딜레이를 이렇게 커넥션 형태로 좀 나타내 보았는데, 크게 센트럴 파리에탈 리즌 그리고 프론탈 리즌으로 나누었을 때 이 센트럴 파리에탈 영역 대비 프론탈 영역에 있는 이 스핀들이 평균적으로 16ms 정도 더 뒤늦게 액티비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요 센트럴 파리에탈 내에서 PC와 SM 사이 그리고 이 프론탈 내에서의 딜레이의 차이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 맵을 통해서 설명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슬로우 스핀들이 나타날수록 딜레이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이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 자체가 파리에탈 쪽에서 프론탈 방향으로 앞쪽으로 진행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중에 이제 스핀들의 성분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앞쪽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스핀들에는 패스트 스핀들과 슬로우 스핀들이 있고, 이 패스트 스핀들은 상대적으로 고주파 성분을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먼저 나타나고, 슬로우 스핀들은 상대적으로 저주파 성분을 가지는데 약간의 딜레이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리고 패스트 스핀들은 이제 센트럴 파리에탈 영역 쪽에서 먼저 좀 나타나는 반면에, 슬로우 스핀들은 조금 딜레이가 된 이후에 프론탈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성분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 슬로우 웨이브와 이제 수면에서 빠질 수 없는 슬로우 웨이브와 스핀들 간의 관계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4Hz 이하의 성분을 슬로우 웨이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2초가량의 뎁스 EEG 데이터를 가지고 이 슬로우 웨이브가 발생할 때의 스핀들 횟수를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슬로우 웨이브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컴포넌트라고 할까요? 라는 것이 이제 다운스테이트, 업스테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다운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앰플리튜드가 줄어들 때, 업스테이트는 앰플리튜드가 늘어날 때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운스테이트가 나타날 때도 이 스핀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려갈 때 많아지고 또 내려갈 때 많아지고. 근데 업스테이트에서는 올라갈 때 성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스핀들이 발생한 업스테이트의 시간대별 발생 비율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빨갛게 색칠된 넘버 오브 스핀들 수가 가장 많은 업스테이트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까 전에 살펴본 5개의 ROI에 대한 이제 스핀들 숫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센트럴 파리에탈 부분의 성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 프론탈 1, 2, 3번에 해당하는 프론탈 성분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 결과를 토대로 슬립 웨이브에서 나타나는 다운스테이트, 업스테이트 성분
과 스핀들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슬립 웨이브와 스핀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네, 앞에서 살펴본 스핀들과 슬로우 웨이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 연구를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TACS 자극이 뇌파와 동기화되면 TACS 자극은 이제 뇌파와 자극 성분을 동기화시키면서 뇌파를 변조시킨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TACS가 뇌파를 변조, 그러니까 인트레인먼트 시킬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분야에서 핫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인트레인먼트를 시킬 수 있는가를 스핀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검증하는 연구인데요. 두피 표면에서 비침습적으로 인가하는 TACS가 실제로 뇌파를 인트레인먼트 시키는지 확인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동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동시 측정을 했을 때의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동시 측정했을 때의 이 TACS의 자극 성분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퓨어한 EEG를 확보하는 기술이 드물 뿐더러 이게 퓨어한 EEG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연구의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선행 연구에서 본 것처럼 스핀들은 슬립 웨이브에 영향을 받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슬립 웨이브 성분을 TACS로 인가해서, 그러니까 저주파 성분의 TAC 자극을 인가해서요, 스핀들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엔트레인먼트 여부를 입증하고자 한 것이 이제 해당 연구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마찬가지로 IEEG 성분을 확인을 했고, 이제 17명의 에필럽시 환자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총 18명인데 한 명은 데이터에 좀 이슈가 있어서 분석에는 17명만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18명 피험자의 이제 그리드, 스트립, 그리고 뎁스 타입의 전극이 삽입된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TACS 자극을 받은 그룹입니다. 이 중에서도 피험자의 좀 임상적인 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데이터, 이제 컨디션별로 데이터가 좀 많지는 않아요. 4명의 이제 낮잠을 자는 동안에 측정한 데이터, 3명이 밤잠을 자는 동안의 데이터, 그리고 6명이 웨이킹 스테이트에서 촬영한 데이터, 이렇게 나뉘고요. 그러니까 레스팅 스테이트에서 촬영한 데이터로 나뉘고요. 또 4명은 밤잠을 자는 동안에 어쿠스틱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스티뮬리를 들려줬을 때의 데이터를 측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TACS 그룹에서는 수면 중에 슬로우 웨이브 TACS를 인가해서 메모리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극 주파수는 0.75Hz 혹은 1Hz로 랜덤하게 배정을 했고요. 개인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은 수준의 인텐시티와 임상적 제약과 넌램 구간의 길이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극 시간은 5분 또는 10분으로 랜덤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랜덤하지는 않고 그 컨디션에 맞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에노드는 프론탈 폴이라고 하는 위치, 그리고 캐소드는 오시피탈 폴이라고 하는 위치에 부착이 되어서 자극이 인가가 되었고요. 아울러서 이제 본 연구에서 좀 특이한 연구 조건인 이 어쿠스틱 그룹에서는 아울러서 정상인을 대상으로 수면 중에 핑크 노이즈 음원을 들려줬을 때 슬립 웨이브 증진 효과를 보여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IEEG 기반의 레플리케이션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고, 이제 핑크 노이즈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넌램 구간, 스테이지 2의 넌램 구간에서 이제 자극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슬립 조건 태스크를 수행한 피험자들은 총 3일에 걸쳐서 실험을 수행했는데, 그중 처음 이틀은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극 없이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하루는 이제 TACS 혹은 어쿠스틱 스티뮬리를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본 연구의 대표 결과 중 하나인
패스트 스핀들 파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가설은 TACS가 뉴럴 액티비티를 인트레인먼트 시켰다면 이 슬립 웨이브가 향상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익사이테이션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스핀들이라는 성분도 베이스라인에 해당하는 나이트 컨디션 1 혹은 나이트 컨디션 2와 인 페이즈, 그러니까 동기화되어서 유사한 패턴이 TACS 조건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혹은 어쿠스틱 조건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설입니다. 근데 막상 살펴보면 이 그린 라인이 첫째 날, 그리고 노란 라인이 둘째 날, 이 까만색 라인이 실제 자극을 인가한 케이스인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이 페이즈가 0점에 맞춰져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까만색인 실제 자극 구간에서는 그런 패턴을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 어쿠스틱 자극을 준 그룹에서는 이 세 조건 간에 플랫 쉐입이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B 그림은 이 해당 그림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회색은 전체 일렉트로드 중에서 인트레인먼트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채널의 숫자를 나타내고, 그린은 인트레인먼트 된 나이트 컨디션, 옐로우는 옐로우 컨디션 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TACS 조건에서 만약에 인트레인먼트 된 일렉트로드가 있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어 주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두 조건에서 TACS 컨디션에서 두 명의 피험자에서 이 수많은 세션 중에 딱 두 개가 한두 개 정도 인트레인먼트 되었다라고 카운트된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인트레인먼트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반면 어쿠스틱 조건에서는 일부 인트레인먼트 된 일렉트로드가 유의미하게 카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미뤄봤을 때 현재까지는 이 TACS는 이 패스트 스핀들을 유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슬로우 웨이브를 인트레인먼트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미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쪽에서 살펴본 결과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건 이 핑크 노이즈 자극을 들려줬을 때예요. 그래서 아래쪽의 그림은 대표 피험자 한 명의 결과인데, 이 그레이 컬러의 바그래프와 여기 평균 플라팅은 베이스라인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이트 1 혹은 나이트 2의 데이터이고, 이 레드 바 그리고 레드 커브는 실제 어쿠스틱 자극을 들려주고 있을 때에 이 슬로우 웨이브의 다운 스테이트먼트가 나타나는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다운 스테이트라는 거는 제가 앞쪽에 설명드렸던 다운 스테이트, 업 스테이트, 그 슬립 웨이브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토포맵에서도 보면은 이 스핀들 맵이 패스트 스핀들 그리고 슬로우 스핀들이 뚜렷하게 관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똑같이 스핀들을 카운트하는 게 더 개연성 있고 좋지 않았을까, 확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같이 공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보니 슬립 스핀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본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해당 연구에서는 TACS의 인트레인먼트 효과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문헌들에서 여전히 포지티브한 행동 결과를 보여줌을 미뤄봤을 때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기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슬립 스핀들이라는 것은 이 살라믹 레티큘러 이라고 하는 이 RE 그리고 살라모콜티컬 이라고 하는 TC 영역, 그러니까 RE 영역, TC 영역, 그리고 다시 RE 영역으로 돌아가는 이 네트워크 루프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 RETC, RE 루프처럼
TACS의 엔트레인먼트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뉴로사이언스적인 네트워크, 서킷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고요. 확실히 TACS 연구는 뉴로사이언스적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새삼 좀 느끼는 리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핑크 노이즈가 상당히 좀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본 연구에서도 해당 연구를 널 리서치 정도로 시도한 것이라 딥한 결과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핑크 노이즈는 제가 일전에 LG 수면 기술 조사 연구를 할 때에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패턴을 보였던 자극 조건이었어요. 이제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원이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엔트레인먼트 관련 연구를 고찰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